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이제 나흘에 남았습니다. 자, 여야 후보들 그야말로 총력전 벌이고 있습니다. 신경전도 의혹 공방도 거셉니다. 오늘은 후보들 간 TV 토론회도 열리죠. 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비 내렸는데 빗속 유세 벌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화면에 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계속 보이던데 계속 같이 하셨습니까? 네, 예, 계속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예. 하루에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꼭 와주십니다. 그렇군요. 그 안 대표께서 보니까 좀 도움이 좀 됩니까? 아유,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예. 원래 이게 단일화하고 나면 네. 감정의 앙금이 남아서 네. 사실 흔쾌히 도와주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이번에는 그런 그 마음을 극복하고 정말 흔쾌하게 도와주고 계시고요. 예. 진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뭐 어디 언론 기사 보니까 브로맨스까지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게 예. 그 홍대 앞에서 상상마당에서 비가 많이 왔어요. 예. 우비를 입고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예. 이 우비 모자를 쓰지 못한 상태에서 연설을 비 맞고 시작을 했는데 예.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는데도 우비가 젖겨져 있는 상태, 모자가 뒤로 젖겨져 있는 상태로 있어서 네. 제가 좀 가서 씌워드렸는데 아마 그 장면이 그렇게 인상 깊었나 봐요. 예. 아마 그런 저희들 솔직히 말해서 그 전날 예. 맥주 한 잔 같이 했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 예. 한 1시간 반 정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또 서울시 공동경영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아마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유세 현장에 그 강남 쪽 가셨죠? 그제? 어제 점심 때는 강남을 가고 예. 오후에는 저쪽 관악구 쪽을 돌았습니다. 관악구 금천구 쪽을 돌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젊은 대학생들이 그 연단에 올라온 것 같은데 보니까요. 코엑스 강남에서 할 때 예. 이준석 그 위원장이 급하게 SNS로 그 모집을 해서 두 분을 모셔왔어요. 예. 근데 이 두 분 20대 30대 청년 두 분이 너무 이 지금 세태의 흐름과 이 정부의 문제점,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마음을 정말 예리한 관찰력으로 얘기를 해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청중들이 전부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후에요. 각종 네.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큰 격차로 앞서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투표 당일까지 이 지지율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5% 차이 난다, 20% 가까이 차이 난다 하는 말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요.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게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60%가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고요.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고요. 예.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은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인 게 제일 치명적이고요. 저희한테는. 네. 그다음에 시의회, 구의회, 각종 관변 단체 이런 구청장에 영향력이 미치는 단체들이 수십 개입니다. 자치구에. 그런 게 참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앞선다고 해서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이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이제 오 후보님 특히 이제 내곡동에서요. 네네. 당시 현장에 나가셨다, 모습을 보이셨다 이런 증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측량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안의 본질을 자꾸 이제 프레임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민주당에서. 예. KBS를 통해서 아마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예. 본질은 이 땅이 LH 투기처럼 정보를 알아서 매입한 땅이 아니라 저희 돌아가신 장인, 197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40년이 더 됐죠. 예. 그때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은 땅이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 땅이 국민임대주택을 거쳐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이 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래서 돈을 더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서류로서 밝혔지만 제가 시장 되기 전인 2005년, 2006년 무렵부터 문재인 정부 국토부와 서울시 SH공사가 이미 논의를 거쳐서 그 지역을 국민임대주택지구로 국책사업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문재인 정부 아니고 노무현 정부 말씀하시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죠. 네네네. 제가 2005년 무렵이니까요. 2005년. 그리고 제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장직을 수행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6년 3월경에 이미 국책사업으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환경부하고 그린벨트 푸는 문제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과정도 전부 국토부가 주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는 사실은 거쳐가는 경유하는 부서에 불과합니다. 모든 문제가.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국장 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당시에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 사항인 거예요. 네. 제가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그게 쟁점인 겁니다. 오늘 아침 KBS 보도에 또 속보가 하나 나오던데 보니까 관련해서요. 측량팀장이 현장에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보니까요. 혹시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그것도 예. 자꾸 그거를 쟁점을 그쪽으로 옮겨가려는 KBS나 민주당의 시도가 있어서요. 예. 오늘 중으로 저희 처남이 거기 이제 법정 상속인이 저희가 처가가 2남 2녀인데 예. 큰 처남이 현장에 갔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처남이 가서 지적공사죠, 옛날에. 예. 측량을 할 때 지적공사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그곳에 당시에 측량 관련 현황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는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또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예. 증언보다도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과연 오세훈 시장이 여기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재산적인 이득을 취했는가, 이게 쟁점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해명 과정에서 했던 얘기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나타나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그 본질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예. 자, 근데 혹시 오 후보님, 아까 TBS의 방송에 보니까 또 오세훈 후보님 처가 땅 경작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혹시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측량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처가 땅에 불법 경작을 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필요성 때문에 측량을 한 거거든요.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다 시장되기 전에 얘기죠.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현장에서 오 후보님을 알아봤다. 또 막걸리도 한잔 마셨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 당시에 측량 당시에 입회인이 누군지를 다 써놨을 테니까 그 서류를 빨리 정보 공개를 해달라고 오늘 청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시군요. 공식 서류를 통해서 대응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공약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 후보님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 그 층고 제한 이걸 좀 바로 푸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맹비난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처음에는 맹비난하시다가 또 엊그제는 좀 보니까 크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 말씀을 하시다가 예. 어제 입장이 바뀌었더군요. 예. 공공주도만 고집하지 않겠다. 강남 지역은 민간주도로 하겠다. 이제 좀 준비가 되신 모양입니다. 처음에 얼떨결에 그런 공약을 고집하시다가 이제 바꾸시는데요. 예. 좋습니다. 저는 그건 환영하고요. 그리고 층고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완화는 민간 시장의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가 공약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어차피 글로 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법에서 규정한 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 그러니까 법보다도 더 기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 바람에 주택 공급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경제성이 안 나오니까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TV 토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거 준비하시느라 지금 이를테면 유세 현장도 좀 약간 조정을 하고 그러신 상황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토론이 있는 날은 예. 유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오늘 아무래도 방금 제가 여쭤봤던 그런 의혹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 오해가 있으면 풀고 네. 해명 과정에서 아마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이제 말꼬리 잡기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는데 본질은 네. 상속받은 땅이고 투기한 적 없다. 그리고 원래 국가에서 이 강제 수용을 당한 셈인데요. 땅을. 예. 강제 수용 당하게 되면 시세보다 더 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오세훈 후보님 유권자들한테 어떤 각오로 나머지 지금 9일 동안 선거운동 하시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과 이 일부 언론이 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미래와 비전 그리고 이 코로나 전장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결책을 드리냐가 논쟁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방 이런 것에 매몰된 선거운동, 흑탕물 선거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흑색선전 때문에 선거가 많이 혼탁해지려고 합니다. 정말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이런 선거 과정을 정말 지혜롭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 선거가 왜 있게 됐는지, 그리고 이 기회에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 허물어져 내린 서울시의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생업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진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엄중한 눈으로 판단해 주시고 지지 성원해 주십시오. 저 오세훈 정말 뼈가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뛰어서 그동안 여러분께 끼쳐드린 심려 다시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